지난 토요일에 고양신문이 주최하는 2024 고양 바람누리길 걷기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사과나무 치과병원, 고양 동부 새마을 금고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걷기 축제에는 2,500명의 많은 시민이 참가해서 고양의 아름다운 가을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1월 첫째 주 뉴스체크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발표 6년이 지난 창릉 신도시 현재 어디까지 왔나 저희가 조금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사전 청약은 어떻게 되고 착공이 또 이번 달에 이루어진다는 소식, 그리고 관심이 많은 호수공원, 기업 이전 단지 등을 짚어봤습니다. 일산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타운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립작은도서관 폐관 반대 목소리가 경기도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창릉 신도시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청약이 얼마나 진행됐는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6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뭐 청약이 거의 다 진행됐을 거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창릉 신도시가 총 38,000세대거든요. 그리고 51개 블록으로 조성공사가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사전 청약이 마무리된 세대는 공공분양 물량 7개 블록, 그리고 세대수로는 4,600세대 요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 물량이 13,000세대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 분양 중에서도 64%가 아직 사전 청약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 청약을 마무리한 4,600세대에 대해서 본 청약은 2달 후 1월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인천 계양 9월에 본 청약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전 청약 당첨자 중에 상당수가 본 청약을 포기했다, 좀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사전 청약할 때는 경쟁률이 아주 높아서 당첨되면은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막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 청약을 하는데 포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공사비가 상승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전 청약 당시에 발표됐던 추정가에 비해서 확정 분양가가 훌쩍 올랐기 때문입니다. 경우를 살펴보니까요, 3년 전에 추정 분양가가 4억 9천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됐던 이런 아파트의 확정 분양가가 5억 8,400만 원. 그러니까 사려고 했던 집값이 예상보다 훨씬 비싸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블록별로 42%에서 46% 정도가 본청약을 포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로 구성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이름부터가 피해자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전청약 아파트의 본청약 분양가를 높였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흐름들을 보면 창릉 같은 경우도 내년 1월인데 본청약 아무래도 무더기 포기 사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립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사전 분양가랑 확정 분양가의 차익이 얼마냐 요거잖아요. 일부에서는 창릉도 마찬가지로 확정 분양가가 훨씬 비싸져서 포기 사태가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창릉의 경우는 사전 분양가 자체가 이미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포기 사태도 적을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의 지금 개발 진도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 드디어 좀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창릉 신도시는 블록별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9월에 천마을 시범 단지로 불리는 A4 블록, S5, S6 블록의 시공사가 각각 정해졌고요. 이달에 드디어 이 3개 블록이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릉 신도시 전체가 51개 블록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가 32개, 복합시설 13개, 단독주택 5개, 연립주택 1개, 이렇게 해서 51개 블록인데, 이 중에서 이 3개 블록만 착공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착공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공공개발은 그렇고 민간 분양 상황은 지금 좀 어떤가요? 사실은 그쪽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LH가 분양 공고를 내도 건설 회사들이 입찰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6년 전에 발표됐는데 지금 공사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 건설사들이 선뜻 이렇게 나서지를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마냥 늦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쯤 정도 진행될지 윤곽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고양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민간 분양을 하려면 토지 감정 평가를 해야 하는데, 토지
아무리 감정평가 자체가 빨라도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설회사가 과연 여기에 입찰을 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릉 호수공원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조성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그림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고양시와 LH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창릉 호수공원은 이동환 시장이 내세운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시민들이 볼 때 규모나 형태가 야, 이 정도면은 좀 그럴듯하다 이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창릉 신도시는 고양시가 만드는 게 아니라 LH가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고양시는 LH를 설득하고 또 뭔가를 요구하고 협상을 이끌어내서 호수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LH 사정도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치 문제나 이런 것들도 계속 뭐좀 약간 많이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벌말 얘기가 그 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창릉 신도시 딱 가운데 창릉천에 접해 있는 약간 저지대에 있는 자연마을인데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까닭으로 인해서 여기가 창릉 신도시에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여기를 다시 추가로 창릉 신도시 부지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고양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호수공원 부지로 만들어달라라는 요구를 LH에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LH는 추가로 이렇게 지금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는 그렇다면 거기에다 집 더 지을 수 있겠네? 이런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벌말 문제가 거론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편입이 현재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를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는 수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고양시는 이제 그게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벌말 마을이 지금 현재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LH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거기는 고양시랑 협상이 안 끝나서 창릉 신도시 지구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호수공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양시는 지금 입장에 대한 어떤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것도 뭐 사실 한참 걸리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창릉 신도시 기업 이전 단지 위치가 개발구역 남서쪽에 위치한 현천동 부지로 확정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업 이전 단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창릉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수용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각종 사업체 숫자가 350여 곳에 이릅니다. 이게 숫자는 많지만 주로 뭐 공장, 제조업 또는 물류창고, 레미콘, 고물상 이런 10인 미만의 이런 소규모 사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신도시로 수용이 되면 어딘가로 이사를 가서 영업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거, 이게 바로 기업 이전 단지입니다. 기업하는 분들 반발도 있었고 이전 단지가 들어서는 현천동 또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죠. 네, 그쪽 반발이 좀 컸었죠. 우리는 네. 여기 지금 창릉 신도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많이 여기 뭐 차량 많아지고 되게 우린 안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LH가 계획한 원안대로 이렇게 잘 협상이 돼서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된 땅, 여기가 창릉 기업 이전 단지인데요. 규모는 약 7만 평 크기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일산 구도심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고양시가 일산 구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산 미래타운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라는 거를 열었습니다. 자, 일산 미래타운이 뭐냐? 한마디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된 저층주택을 정비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라고 부르면 되는 건데 고양시는 이것을 미래타운이라는 이런 네이밍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직접 공공 재개발에 나서는 거냐 좀 이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거는 아니고요. 시는 어디까지나 이제 합리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는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업 시행 계획은 조합들이 직접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여러 빌라 단지들이 개별적으로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꺼번에 자, 여러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면 도로와 같은 공공 인프라도 잘 정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시 기능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약간 난개발 방지하고. 그렇죠. 고양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약 10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미래타운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여러 단계가 생략돼서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메리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의 설명을 일단 들어보니까 경원 연립을 파밀리 아파트로 재건축한 사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고양시에서 진행했던 소규모 재정비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고양시 미래타운 1호라고 또 소개를 했다고 네네, 이번에 하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미래타운 사업 나오기 전에 사실 했던 건데 어쨌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열었던 이 일산동 587-5번지 사업을 미래타운 2호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앞선 경원 연립은 그게 한 개의 빌라를 고층 아파트로 이렇게 재건축한 케이스라서 상당히 좀 심플했어요. 하지만 이번 구도심은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뭐 미주 아파트, 삼남 빌라, 세인 빌라 등 일산시장 북동 쪽에 있는 약 140여 개 노후 빌라 아파트를 포함하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고양형 미래타운의 실질적인 1호 모델로 지금 이번 사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현재 이 구역 안에 1047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18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고양시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기는 합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여건이 되려면 정비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를 하나의 조합으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곳의 경우 5개로 쪼개서 각각의 5개 조합이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거를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조율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주민 반응도 역시 엇갈렸습니다. 특례법에 보장된 사업인 만큼 아무래도 혜택이 클 것이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미 자체 민간 개발이 상당히 추진됐는데 갑자기 고양시에서 다른 단지와 같이 묶어서 개발하라고 하면 오히려 늦어지고 또 우리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라면서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조합을 추진했었던 분들이겠죠. 예, 반대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래타운의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정말 미래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공립 작은 도서관 폐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게 이제 중앙 언론에서도 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폐관을 막기 위한 경기도 청원이 제출됐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달 24일에 이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이 작은 도서관 폐관 문제점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경기도에 줄어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고양시도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에 소속된 지자체이니까 공립 작은 도서관 폐관 움직임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직접 묻는 그런 청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만 명이 넘으면은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그런 제도이잖아요. 지금 현재 뉴스체크 찍는 이 시점에 5일 기준으로요. 그 1979분이 참여를 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인 4일에는 전국 작은 도서관 330곳의 명의로 연대 성명서도 발표됐다고요?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의회 그리고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 등에 소속된 전국의 다양한 작은 도서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고양시처럼 마포구에서도 한번 공립 작은 도서관 폐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도 이렇게 전국 작은 도서관들이랑 마포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때 다시 정상화됐던 또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명서에서도 그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이 많은 지자체들이 공립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는 이게 당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사서수를 늘릴 수 없는 그런 도서관 상황 때문이다. 실제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 시립 도서관이나 이 규모 인프라 같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립 작은 도서관들이 메꿔 왔던 그러한 케이스들은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있었던 것들이고 특히 고양시는 그 중에서도 공립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좀 모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거는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기사나 저희 뉴스 체크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접근성이 강한 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서 좀 소외 계층이 도록 하는 이런 촘촘한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공립 작은 도서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이렇게 폐관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이번에 일방적인 폐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전국 작은 도서관들이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에서의 어떤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목소리들을 경청해 주셔서 고양시도 작은 도서관 폐관 결정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네요.